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는 커피 2회 커피 등급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커피 내려서 드시는 분들 어떠한 원두를 구매를 하시나요? 보통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그리고 카페에 가셔서 커피를 드실 때는 우선 예전과 다르게 직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시죠. 신맛 나는 커피로 드릴까요? 아니면 고소한 맛이 나는 커피를 드릴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받으시게 되시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커피를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셨고, 커피의 자격증 취득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커피에 대한 취향이 생기시게 되어서 카페에서도 원두를 한 종류만 가지고 아메리카노 또는 음료를 만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직접 커피를 마시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떠한 커피 선택해서 드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내 입에도 맞는 커피를 선택하실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커피도 농산물인데요. 어떠한 커피는 싸고 어떠한 커피는 비싸고 이렇게 가격이 갈라지죠. 제가 간혹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원두의 1위 인기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가격이 제일 싼 커피가 거의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농산물이라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어떠한 커피는 싸고 어떠한 커피는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일도 과일 가게에 가서 보시면 한 바구니에 여러 개를 담아서 5,000원 이렇게 파는 과일들이 있죠. 이런 과일들은 어떠한 과일들이었나요? 들어온 지 조금 오래됐거나 아니면 상처가 났거나 벌레를 먹었거나 아니면 당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과일들이 한 바구니에 여러 개 담겨서 싸게 팔리는 과일들이 있죠. 반면에 어떠한 과일들은 크기가 굉장히 크고 맛도 좋아서 주로 명절에 선물용으로 비싸게 팔리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만 봐도 가격이 차이 나죠. 쌀도 그렇고요. 채소도 그렇고요. 농산물은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요즘에 인기 있는 저가형 매장들의 가격인데요. 대부분 아메리카노 큰 사이즈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1,500원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카페들은 아메리카노가 1,500원의 3배를 넘는 4,5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이렇게 팔리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카페들에서 종사하는 바리스타의 역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도 커피의 가격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넓고 멋진 풍경이 어우러진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카페인 경우에도 비싼 가격으로 커피를 팔기도 하죠. 고춧가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아져 있으면, 빠여져 있으면 어떠한 고추를 가지고 빻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기름도 이렇게 짜 놓은 참기름은 어떠한 참깨를 가지고 짠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국산이라고 광고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외국산을 섞어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발각이 되기도 합니다. 커피의 가격은
물론 농산물이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원두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임차료나 인건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처럼 유지비들이 들어가서 결정이 되겠지요. 커피 전문점의 아메리카노 가격을 비교한 표를 보면요. 커피빈, 폴바셋, 엔젤리너스, 파스쿠치, 스타벅스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4,0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디야나 커피베이, 토프레소 같은 중저가 커피 전문점에서는 3,000원대이고요. 저가형 커피 매장은 백다방,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바나프레소 등에서는 1,500원에 아메리카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카페 제일 맛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드는 데는 2011년도 기사를 보면 원두의 원가가 123원 밖에 되지 않는데 커피의 가격을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과 같은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원가만 따진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 기사에서도 보면 원두의 원가가 123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2011년도에 아메리카노 한 잔에 원두가 10g 정도 들어간다고 쓰여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거의 대부분 20g 정도 가까운 커피 원두를 사용해서 투샷의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두의 원가도 2배가 되었겠고요. 그리고 옛날에 사용하던 원두보다 지금은 그 폭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저가형 원두는 1kg에 10,000원짜리 이하를 사용하는 커피 전문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가의 원두를 사용하는 곳은 35,000원 이상의 1kg에 35,000원 이상의 원두를 사용하는 커피 전문점들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벌써 원두의 가격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3배 이상의 원두의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재료인 커피는 우선 쌀로 비교를 하자면 밥 짓기 전에 쌀, 그러니까 볶기 전에 커피 원두를 생두라고 하는데요. 좋은 생두는 수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두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많아서 짙은 청록색을 띠고 있고 결점이 있는 커피가 적게 혼합이 되어 있고 크기 또한 균일하게 보이고 있어야지 좋은 생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자면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된 커피가 풍부한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커피 알갱이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밀도가 높은 것일수록 좋은 커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커피도 쌀처럼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거를 더 좋은 커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뉴크랍, 그리고 1년 묵은 커피는 패스트크랍, 2년 이상 보관이 된 생두를 올드크랍이라고 하고요. 오래된 거일수록 수분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등급의 커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두를 사서 커피를 볶기 전에 생두를 구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해가 진한 커피는 세일을 해서 싸게 팔고 있고요. 새로 수확한 커피는 그에 비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종에는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 그 다음 리베리카 종 이렇게 3가지의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대 원종이라고 하는 이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종 중에서 리베리카 종은 경제성도 떨어지고 취향도 많이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재배를 줄이고 있고요. 아라비카가 향미가 우수하고 몸에 좋은 유기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신맛이 좋기 때문에 60에서 70%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고요. 로부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30에서 40%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TV에서 커피 광고를 할 때 100% 아라비카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라비카라는 말에 대해서 생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라비카 커피는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이고요. 염색체의 수는 44개로 자가 수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원에서 커피 나무를 판매를 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커피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이 늘으셨는데요. 이렇게 한 나무를 키우실 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까지 보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균 재배하는 기온이 15에서 24도 정도로 우리나라 실내 환경과 비슷한 환경, 기온을 맞출 수 있는 아라비카 나무가 주로 화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라비카 나무가 열매까지 맺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경우에는 자가 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라비카 커피는 평균 재배 기온이 15에서 24도 그리고 고도는 1000에서 2000m인 곳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1000에서 2000m라면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북한산 836m이고요.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으로 1950m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의 고도에서 열리는 커피인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커피가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는 아라비카 커피는요. 밀도가 단단하고 그리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에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자라기에 열악한 환경일수록 식물은 인간이 느끼기에 더 좋은 맛과 향 성분, 2차 대사산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라비카 커피가 더 향이 우수하고 또한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에 좋은 유기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신맛이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의 주요 생산 국가를 보면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등을 들 수가 있고요. 브라질은 세계 1위의 커피 생산 국가입니다. 이에 반해서 로부스타 커피는 원산지가 콩고인데 타가 수분을 하는 것과 기온이 평균 24에서 30도 정도, 우리나라의 여름과 같은 기온이죠. 그리고 재배의 고도는 700m 이하로 아라비카에 비하면 더 낮은 곳에서 재배가 됩니다. 또한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로부스타의 재배 지역에서는 적정 강수량이 2000에서 3000ml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로부스타는 온도도 높고 비도 많이 오니 식물이 자라기에는 아주 풍요로운 환경이겠죠.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에 향미는 약하고 쓴맛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부스타는 항상 온도도 높고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병충해도 많은데요. 카페인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기의 몸을 병충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아라비카에 비해 로부스타의 카페인 함량이 훨씬 더 많은 거고요. 이렇게 생산된 커피는 향미는 약하고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인공향을 가미한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베트남 커피로 유명한 G7 커피가 있죠.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커피는 아라비카 커피는 밀도가 높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길쭉하고 센터컷이 S자형으로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로부스타 커피는 강수량도 많고 온도도 높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게 되어서 외관이 둥글둥글하고 밀도가 낮아 무른 특징이 있습니다. 커피의 종으로 커피를 분류를 하자면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 크게 두 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카 종이 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로부스타보다는 재배 환경이 까다로워서 가격도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등급을 보겠습니다. 커피의 등급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제일 아래 등급에는 로우 그레이드가 있고요. 이러한 커피는 향커피, 헤이즐넛이나 바닐라 향이 첨가된 향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커머셜 커모더티라고 불리는 그 위에 등급의 커피가 가장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커피이고요. 그 위에 프리미엄 등급의 커피는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남미, 브라질, 콜롬비아 등의 대표되는 중남미 커피에서는 견과류나 초콜릿 향이 나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나 케냐 등의 국가에서 재배가 되는 커피에서는 꽃향이나 과일향이 난다든지 이러한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커피를 프리미엄 등급의 커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 단계 위의 커피는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인데요. 요즘에 카페에서도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를 파는 개인 카페들이 많이 늘었고요. 심지어 스타벅스에서도 리저브 매장에서는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를 다양한 추출 도구로 추출해서 파는 곳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는 10가지의 평가 항목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고요. 그 위에보다 더 높은 커피는 슈퍼 프리미엄 스페셜티, 그리고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커피를 90 플러스 커피라고 해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로우 그레이드부터 90 플러스까지는 생두 자체, 커피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최초의 생두 재료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가별 생두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요. 결점도가 적게 혼합된 커피를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가 있고요. 크기가 큰 걸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 그리고 생산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면 밀도가 단단하고 향미가 우수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 이렇게 3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국가별로 등급이 나눠집니다. 브라질 넘버 2, 인도네시아 그레이드 1, 에티오피아 그레이드 1, 이렇게 하는 커피 이름에 숫자를 붙여서 등급을 결정을 하고요.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 브라질은 넘버 1이 없다는 건데요.
브라질에서는 넘버 2부터 시작이 되는 이유가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자연의 산물이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로 원이 없다고 하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콜롬비아 수프리모, 케냐 AA 이렇게 불리는 것들은 크기가 큰 콩을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입니다. 콜롬비아 수프리모 그리고 엑셀소 이렇게 점점 등급이 나눠지게 되고요. 케냐 AA, AB, C, 탄자니아 AA, A, B, C 이런 식으로 A, B, C에 알파벳을 붙여서 좋은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생산 고도가 높은 곳이 좋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국가에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와 같이 화산지대를 가지고 있는 화산지대에서 재배되는 국가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점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결점두가 생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면 이 사진이 결점두만 모아놓은 생두입니다. 제가 커피를 볶기 전에 저는 일일이 이렇게 생두에서 결점두를 다 골라내는데요. 이렇게 모든 업체들이 인건비가 비싼데 사람들이 일일이 골라내는 것이 쉽지는 않죠. 기계화되어 있어서 많은 결점두들이 걸러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아직까지 쌀에서 겨가 벗겨지지 않은 쌀을 발견하실 수 있죠. 그것처럼 커피에서도 기계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결점두들이 꽤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결점두에는 드라이 체리 그리고 발효가 많이 된 발효두, 겉모양이 조개 껍질같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 조개두, 벌레 먹은 커피, 정제 공정에서 너무 과발효된 까만색으로 변한 흑두, 곰팡이가 생긴 곰팡이두, 깨진 커피인 파편, 그 이외에도 이물질, 돌 조각이나 나뭇가지,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것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이건 제가 커피에서 고른 돌 조각이고요. 커피의 모양과 크기가 거의 흡사해서 기계적으로 선별이 되지 못하고 혼합되어서 유통이 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옥수수 알갱이 또한 커피의 알갱이와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죠. 여기에 있는 곰팡이 난 부분, 벌레가 먹어서 구멍이 뽕 뚫린 이러한 커피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결점두들이 있는데 볶아보면요. 생두였을 때 그 생두를 볶았을 때 결점두가 많이 혼합되지 않은 것은 그냥 한눈에 보아도 색깔이 일관성 있다고 볼 수 있다면요. 결점두가 많이 혼합된 커피는 색깔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결점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결점이 있는 부분들이 로스팅 할 때 가해지는 높은 열에 의해서 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결점이 있는 부분들이 타서 뜨거운 물에 우려진다면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당연히 맛과 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부정적인 향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밝은 색으로 나타나는 한 개의 커피 알갱이는 미성숙두인데요. 다 익기 전에 나무에서 수확된 커피가 볶게 되면 다른 커피들과 다르게
갈변화되지 않고 밝은 색으로 남아있는 거를 퀘이커 미성숙두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성숙두는 맛과 향이 다른 커피와 다르게 밋밋하고 그냥 보리차 정도의 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에서는 한 개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커피는 어떤 커피인 것 같으세요? 그냥 보셔도 굉장히 까맣고 기름이 반질반질하죠? 이 커피 원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커피입니다. 특정 업체의 이름을 말하기가 그래서 제가 S커피라고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S커피는 이미지상으로도 굉장히 마케팅을 잘해서 원두도 비싸게 팔리는데도 판매량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뜯어서 보면 쪼개진 결점두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곰팡이가 났다든지 아니면 썩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커피들이 굉장히 많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사의 커피 원두는 저는 특별히 권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크기가 큰 커피를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국가들은 스크린 사이즈라고 하는 커피의 크기를 나누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이 스크린 사이즈는 이게 스크린이고요. 번호가 18, 17, 16, 15 이렇게 붙어 있죠. 요 위에 생도를 올려놓고 막 흔들게 되면 위에 큰 콩이 걸리고 그 다음 콩 크기의 콩이 걸리고 해서 크기별로 커피가 분류되겠죠. 그래서 스크린 사이즈 17에 걸린 거는 스크린 사이즈 17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되는 커피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을 들 수가 있고요. 재배 고도가 1600에서 1700m에서 재배가 되는 거를 SHB, Strictly Hard Bean, 이 약자로 SHB라고 표기를 하고 그 아래 단계는 1300에서 1500m, 이거는 Strictly가 빠진 HB로 표기를 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1200에서 1650m, Strictly Hard Bean. 이렇게 재배 고도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는 이유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면 밀도가 단단하고 그리고 향이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2500피트, 762m 정도인데요. 이 정도에서 재배가 되는 커피에서는 블렌드하고 얼씨한 향미가 특징이라면 3000피트 이상에서 재배가 되는 커피는 로우 엑시더티 그리고 스윗, 4000피트 이상 재배가 되는 커피에서는 시트러스, 감귤향, 그리고 바닐라, 초콜릿, 너트향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요. 5000피트 이상에서 재배가 되는 커피에서는 과일, 스파이스, 플로랄, 베리, 와인 등의 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꽃향이 나는 커피가 좋아 하면 재배 고도가 5000피트 이상에서 재배가 된 커피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너무 향이 강한 것보다는 그냥 무난한 부드러운 커피가 좋아 하면 3000피트에서 2500피트에서 재배가 된 커피를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커피의 음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입맛도 고급화되어서요. 점점 높은 고도에서 재배가 되고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는 커피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늘으셨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프리미엄 등급의 커피 시장이었다면 그 프리미엄 등급의 커피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가 스타벅스였죠. 그리고 몇 년 전 블루보틀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 블루보틀에 열광을 했었는데요. 블루보틀은 프리미엄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 시장을 이끄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내 입에 맞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자 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10% 남짓 유통이 되는 비싼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이 커피를 찾는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요.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는 꽤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생두로 보면 350g을 가지고 원두로 보면 100g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콩의 크기는 편차가 5% 이내여야 하고요. 향미의 특성에서는 애프터 테이스트 부분에서 각각 독특한 개성 있는 그 커피만의 특성이 있어야 하고요. 커핑을 통해서 샘플을 평가할 때 프레그런스, 아로마, 플레이버, 엑시더티, 스윗니스, 바디, 밸런스, 클린컵, 유니포머티, 오버롤, 애프터 테이스트의 각 부분에서 평가를 한 다음 80점 이상일 때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등급에서는 80에서 85점까지는 베리굿, 85점부터 89점까지는 엑설런트,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아웃스탠딩으로 90 플러스의 등급으로 팔리게 됩니다. 세계 3대 커피에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예멘 모카 마타리,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펜식 이렇게 세 가지를 세계 3대 커피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커피들은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이 소비자가로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볶아진 원두를 구매하실 때는 100g에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주셔야 100% 진짜 세계 3대 커피를 구매하신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트에 가셔서 블루마운틴 커피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쉽게 우리가 블루마운틴 커피를 접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함량에 여기는 블루마운틴 블렌드 커피라고 블루마운틴 이름을 썼는데 코스타리카 39%, 콜롬비아 29.6%, 케냐, 파푸아 뉴기니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커피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커피는 에티오피아산 37%, 콜롬비아산 30%, 브라질산 30%, 자메이카산 3%로 자메이카산이지만 블루마운틴 커피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블루마운틴이라고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블루마운틴 커피가 거의 들어있지 않은 커피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5대 커피에는 인도네시아 루악, 고양이똥 커피로 알려져 있죠. 사양 고양이똥 커피로 알려져 있는 루악, 거기에 파나마 게이샤까지 해서 세계 5대 커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3대 커피, 세계 5대 커피는 100%로 사실 경우에 100g에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가격을 주셔야 정말 100%의 이 세계 3대 커피, 세계 5대 커피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가형 1kg에 3만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세계 3대 커피와 5대 커피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커피의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그 커피를 선택하지 마시고 재배의 고도와 품종, 등급에 따라서 어떠한 커피를 선택하실지
기준을 두시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커피로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 수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